일단 순서부터 아셔야 돼요. 이게 핵심인데 이걸 모르면 작업자에게 호구 잡힙니다. 철거, 설비, 목공, 도장, 마감까지 순서가 한 번 꼬이면 이미 끝난 공정을 다시 뜯어야만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이건 셀프 인테리어에서만이 아니라 반셀프일 때도 똑같습니다. 순서를 모르고 시작하면 그건 다 돈과 시간으로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로 순서를 아는 것, 이게 정말 1000만원 굳히는 겁니다. 순서 모르고 감으로 하는 거? 이거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럼 일반적인 순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큰 플로어는 이렇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순서는 마감할 때까지 수시로 보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한 번의 실수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꼭 내용 잘 챙기셔서 1000만 원 이상 세이브 하시면서 공사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것들로 첫 번째는 바로 실측입니다. 실측은 공사 전 견적을 받으시거나 현장의 컨디션을 미리 체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셀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전에 샤시 업체 그리고 싱크대 업체와의 미팅도 실측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샤시는 발주 후에도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초반 공정인 샤시의 경우 반드시 실측할 때나 공사 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실측을 하셔야만 공사 기간이 늘어지지 않아요. 가구 같은 경우는 후반 공정으로 중간에 실측을 하고 견적을 받으셔도 되긴 하지만 여러 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측할 때 최소한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에 들어가는 공간의 사이즈를 알고 계셔야 이후에 우왕좌왕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샤시나 가구 업체에 실측한 치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이유는 업체에서 보내주신 치수를 기반으로 다른 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아서 비교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매번 다른 업체에서 직접 실측을 하게 되면 사이즈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견적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잡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을 반드시 많이 찍어두세요. 보통 저희 고객님 미팅을 하면 남이 살고 있는 집 찍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신데요.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촬영이 부끄러워서 못 하신다고 하면 막상 공사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늦게 발견하게 되고 미리 잡아둔 예산에서 추가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용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이 순전히 내가 보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강하게 마음 먹고 사진 좀 찍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살고 계신 집에서 촬영 거부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결정입니다. 디자인 결정은 셀프나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공사 전에 80% 이상 디자인을 결정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팀이 들어온다면 급하게 결정한 디자인을 작업을 들어온 시공팀 아이디어로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경험상 본인 공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이후 마감 라인이나 타공정 작업을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이후에 원하는 마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당일에 급하게 자재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만약에 꼭 해야 할 밑작업을 못 해놓고 작업팀이 빠졌다면 이후에 작업팀 섭외하기도 힘드실 거고요. 그리고 시공한 부분을 다시 건들수록 마감의 퀄리티가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꼭 80% 이상 미리 결정을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세 번째는 공사 신고입니다. 이건 관리소에 알리는 공사 신고도 있지만 확장 여부에 따라서 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는 행위 허가도 포함돼요. 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답변을 받을 때까지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확장을 하실 분들이라면 최소 시작하기 3주 전에는 행위 허가와 관련된 준비를 하셔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가끔씩 확장하면서 행위 허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행위 허가 신청을 안 하고 철거를 하시다가 구청에 민원이 들어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적발이 되시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공사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니까 한 번의 선택의 미스로 한 달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반드시 공사신고 하시고 진행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승강기 보양입니다. 승강기 보양은 자재 반입, 반출을 위해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해야 하는데요. 간혹 관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양지를 내주거나
소정의 비용으로 설치해 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 같은 공사업체가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하고자 하시는 분은 철물점이나 건재상에서 플라베니아 보양지와 종이 코너대 그리고 루벤 테이프를 사용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승강기 사이즈 기준으로 플라베니아 11장 그리고 테이프 2개, 기역자 1m, 종이 각대 10개를 소비했어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즘 저는 페어피스나 인터넷으로 개인 업체를 찾아서 요청을 하고 있기는 해요. 시공 포트폴리오 사진들 체크하시고 견적 비교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